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유전을 연구하는지 또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계도 분석을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쌍둥이 연구가 있습니다. 자, 쌍둥이 중에서도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유전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란성 쌍둥이라고 쓸게요. 자,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우리 지난 단원에서 수정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난자랑 정자가 만나서 생기는 게 이제 수정란이는데요. 이 수정란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세포 분열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뭐가 된다? 태아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난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개의 난자와 한 개의 정자가 만나서 생기는 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얘네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을 형성을 하는데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두 개로 이제 쪼개질 때 이제 그 각각의 염색체가 이제 또 분열되면서 두 개의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일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란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난자에 두 개의 정자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의 몸을 생각을 해보면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이 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난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에서 원래 보통은 한쪽에서 난자 하나를 만들면 그 다음 주기 때는 다른 쪽에서 난자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양쪽에서 두 개에서 난자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정자가 그 두 개의 난자랑 각각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수정란 이런 식으로 생겨서 만들어지는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의 난자랑 두 개의 정자는 각각의 유전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 몸속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난자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뭐 유전자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난자랑 정자에 포함된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난자랑 한 개의 정자가 이 수정란을 형성한 상태에서 이제 또 분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완전히 같아요.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다를 경우에는 분명히 유전자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뭐 먹을 걸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먹은 거를 제대로 많이 못 먹고 영양분이 많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발육 상태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질이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느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를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특정 형질이 차이가 있다면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일치하는데 형질이 차이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쵸,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 들어서는 좀 더 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이 생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염색체 분석입니다. 자, 염색체 분석,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염색체는 이제 46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46개 뭐 개수가 이상하다든지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NA 분석 및 비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염색체 안에 유전물질, DNA가 들어있다 그랬죠? 자, 그 DNA 안에 이제 유전자가 들어있게 되는데, 이렇게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정보를 우리가 따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가계도로 돌아와서 가계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의 유전현상 중에서 혐알기가 있었습니다. 혐알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거는 가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가계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혐알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뭐가 우성이고 열성인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가계도를 봤을 때 혐알기가 가능한 거를 우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쫙 전개를 해보셔도 되고요. 뭐 열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오답인 경우에는 가계도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막히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감이 안 온다 싶으면은 그냥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볼 거냐? 일단 부모랑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우성과 열성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성과 우성의 부모가 만나면 나올 수 있는 자식은 우성 혹은 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열성과 열성의 부모가 낳은 자식은 무조건 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똑같은 경우일 때 똑같은 색깔일 때 자식이 어떤 색깔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는 지금 부모 자체가 다른 색깔이죠? 한 명은 우성이고 한 명은 열성이야.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요. 자, 여기는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한 명은 열성이고 한 명은 우성이야. 또 몰라요. 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보겠습니다. 둘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둘 다 우성 아니면 열성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난 자식이 나랑 동생인데요. 둘이 지금 달라요. 우성, 열성이 같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열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왜? 열성과 열성의 부모가 만나면 자식은 무조건 열성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도 여기 지금 이 파란색이 열성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열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둘이 다른 형질이 나왔으니까 요 파란 색깔이 우성이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혐알기를요, T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인 경우에는 T, 열성인 경우에는 스몰 t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열성인 형질이 나타나는 건 쓰기가 쉬워요. 할머니, T, 스몰 t. 여기 다 이제 스몰 t를 적어주시면 너무 편하죠? 자, 요렇게 스몰 t를 적어주시고요. 이제 우성인데, 우성일 경우에는 라지 t가 두 개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라지 t랑 스몰 t가 같이 있는 경우인지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할아버지는 일단 우성이니까 라지 t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유전자 하나 받고 할머니한테 유전자 하나 받은 친구들 중에서 큰아버지 둘 다 스몰 t가 나왔어요. 그 말은 이거 하나는 할머니한테 받고 요거 하나는 누구한테?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할아버지한테는 스몰 t 유전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는 무조건 스몰 t밖에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큰 거만 작은 거만 아버지는 다 우성인데 이 우성인자 라지 t는 누구한테 받은 거다? 할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받고요. 그리고 스몰 t는 이렇게 할머니한테 받은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집안 사람들은 우성이긴 하지만 다 잡종인 우성이고요. 할머니랑 큰아버지는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외할머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도 보시면 외할아버지는 무조건 스몰 t밖에 못 줘요. 그래서 이모가 스몰 t 하나 받았어. 자, 그런데 이 스몰 t는 또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그렇죠. 외할머니한테 받아야 되니까 외할머니는 라지 t, 스몰 t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머니는 외할머니한테 라지 t 받고 아버지한테는 무조건 스몰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에서 동생은 이 스몰 t랑 스몰 t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뭐를 받은 거예요? 자, 아버지 어머니한테 요거 라지 t 두 개를 받거나 혹은 라지 t, 스몰 t를 같이 받아도 어쨌든 발현이 되는 거는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유전자형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정확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나가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봐야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우성이고 열성인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냥 이 그림에서 큰 고무 하나 찍어요. 큰 고모의 유전자형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각각의 가계도를 다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이런 식으로 외할머니의 유전자형은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나의 유전자형은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꼭 분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혐알기는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됩니다. 분리의 법칙이 뭐였어요? 내가 TT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자식한테 갈 때는 T 하나로 쪼개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분리돼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혐알기에는 혐알기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두 가지의 대립형질이 있다라는 거 알았고요. 자, 혐알기가 가능한 게 우성이고 불가능한 게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혐알기에는 남녀에서 유전되는 특징에 차이가 없다. 남자랑 여자라는 그런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키, 피부색, 혈액형, 발가락 길이, 발가락에서 검지가 더 기냐, 엄지가 더 기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혐알기, 눈꺼풀, 귓볼, 이마선, 엄지, 보조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정 형질의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거 뭐죠? 가계도가 되겠습니다. 자, 쌍둥이 연구를 하면 유전과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 세대가 길고요. 자손의 수가 적어요. 그리고 교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대립형질이 구별되기 어려운 게 많고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특징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유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가계도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